세 번째, 사실 현재 L2들은 이더리움 가격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이더리움 L1은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 저장 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DA로만 혹은 세틀먼트 레이어로만 본다. 이번에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정말 L2가 L1에 반정렬된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일단 답하면은 냉정하게 L2들은요, 이더리움 L1의 수익성 자체에는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그들의 관심이 아니고 이번에 런칭한 유니스왑 L2 직후 벤클리 팟캐스트에서 하이든을 인터뷰했거든요. 그 영상이에요. 한번 보고 오시죠. There's actually a lot of data that's needed. And a lot of that data probably will want very high decentralization properties. So like my vision for Ethereum is Ethereum should focus on providing as much cheap data availability as humanly possible, and that there will be a lot of demand for that, and make it in very highly decentralized centrally positioned data availability. I think that they eat this money. Like I don't know. I don't care that much either way at this point. I think it's useful and good. 네, 이것처럼 이더리움의 화폐성, 이더리움이 돈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 크게 상관 안 해. 그저 저렴한 공간 제공하고 탈중앙화된 세틀먼트 기능 해주면 되는 것 같아 라고 계속 얘기하죠. 이제까지 계속 이더리움과 발전을 같이 했던 유니스왑 파운더의 말입니다. 또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탄생한 L2들 역시도 이더리움 자체를 돈으로 보지 않고 있는 곳들이 대다수로 보여요. 즉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또는 이더리움 L1의 TVL과 같은 생태계 확장보다는 일단 자체 L2의 활용성, 수익 증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들의 수익 감소?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거죠. 결국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에서도 대다수의 빌더들이 이더리움 자체의 가격과는 크게 얼라인되지 않는, 정렬되지 않는 행동을 현재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멀티코인의 카일이 얘기한 것처럼 L1과 L2 간에 서로 반대로 정렬된 상태다. 다시 말해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것 역시도 사실은 이더리움의 장기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길목이고 L2 역시 그러한 방향성에서는 이더리움 커뮤니티와 정렬이 오히려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더리움이라는 레이어 하나에서는 전부 소화할 수 없는 수많은 거래가 일어날 미래를 상상할 때 L2들이 현재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그 L2 생태계 내부의 빠른 발전 그리고 그 생태계 내의 경제활동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때 그것이 결국엔 이더리움 전체 생태계의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여전히도 믿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이더리움은 로드맵대로 가고 있다. 그쵸? 두 번째, 블록, 즉 덴쿤 업그레이드가 3월에 나왔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으로서는 이더리움 L1 밸리데이터들한테 영향을 주었지만 사실상 장기적인 로드맵을 달성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욱더 높아졌다. 세 번째, 사실 현재 L2들은 이더리움 가격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이더리움 L1은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 저장 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DA로만 혹은 세틀먼트 레이어로만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2와 L1이 반정렬되지 않았다. 즉 여전히 얼라인이 되어 있다, 정렬되어 있다 라고 보는 이유는 L2의 발전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주장하고 있는 L1과 L2 생태계,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의 경제활동의 수량적인 증가를 달성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더리움 로드맵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이고 이 부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L1의 수익성이 감소하는 상황이 필연적이다. 이때 사실상 단기 이더리움 가격은 이더리움 현재의 수익 메커니즘과 거의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이더리움이 이렇게 그 총 공급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상 얼마 안 됐다고요. 2022년 머지 이후인데 사실 머지 이전, 그러니까 직전 반감기까지는 항구적인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었다. 단기 이더리움 가격은 이런 부분이랑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이 곧 내러티브를 만들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일어나버린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의심, 이런 내러티브들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 걸 수도 있다. 제가 영향을 받는 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장기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냐? 첫 번째, 장기적인 로드맵이 성공하더라도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왜냐?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동영상과도 또 연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딜레마를 풀어야 될 거예요. 첫째, L2 활동이 엄청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상 이더리움이라는 L1 인프라는 저렴한 저장 공간으로서, DA로서, 그다음에 탈중앙화된 세틀먼트로서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공간이 저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공간이 저렴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로 내는 이더리움의 가격 자체가 상승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더리움에 스테이킹 되어 있는 이더리움 가치가 결국엔 그 인프라 내에서의 검증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이더리움 체인의 보안성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스테이킹 된 이더의 가치는 결국엔 이더가 올라야 오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엔 이 둘 중에 무엇이냐? 광폭적으로 활동을 막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L1과 L2 생태계 내에서 그 모든 카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가치 있는 것들이 이더리움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충분히 신뢰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보안성도 제공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가치를 이더리움이 현재 추구하는 로드맵 상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보안성까지 달성한다고 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이더리움을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유심히 봐야 되는 하나의 방향점으로 보고 하나하나 판단을 해가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11월 중순에는 방콕으로 떠나요. 작년에 이드콘 운영위원장으로도 제가 활동했었거든요. 생태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하는데, 그 덕분에 티켓을 지원을 받게 돼서 방콕에 갑니다. 방콕에 가서 지금 제가, 그리고 우리 블로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과연 이더리움의 로드맵 실험이 성공할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성공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하나의 주된 탐구 과제로 보고 가서 많이 배워오겠습니다.